신동댕동 신동입니다. 디아블로4 확장팩 증오의 그릇이 출시되고 나서 진짜 디아블로4 아니 전체 디아블로 인생을 통틀어 짧은 시간에 가장 플레이 타임이 길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캐릭터 빌드를 이리저리 깎아서 소개할 만한 재주는 없으니까 그건 그 디아블로 장인분들 채널 가시면 다 나와요. 저는 그냥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디아블로의 역사를 계속 지켜봐온 한 명의 그냥 게이머로서 이번 디아블로4 확장팩 컨텐츠에 대한 소감과 평가 그리고 거기에 쓴소리도 곁들인 각오해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버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얘기하면 너무 흥분. 디아블로4 증오의 그릇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요거거든요. 착하게 말해야지. 디아블로4 본편에서 마무리가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이어지는 스토리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어져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진행되는 여정이 몰입감도 아주 높았어요. 특히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숨겨진 지역을 발견하는 방법이나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도 본편과 다른 나한투만의 주술적인 느낌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았고요. 시네마틱 컷은 디아블로가 잘하던 거잖아요. 본편에서부터 쭉 이어온 갈등과 고민이 몰입감이 있게 이어져서 그런지 등장인물의 표정과 성우의 목소리까지도 찰떡같이 잘 맞아서 진짜 스토리를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진짜 딱 하나입니다. 너무 짧아. 그거 말고는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홀령사는 디아블로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직업이잖아요. 증오의 그릇과 함께 완벽한 데뷔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증오의 그릇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나한투와 너무나 찰떡이더라고요. 저는 이번 확장팩에서 기존에 있었던 성기사나 수도사나 이런 게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성기사와 수도사 모두 각각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캐릭터잖아요. 나한투와 어울리기 힘들었겠다 싶었습니다. 직업 중에서 이 정도로 기동력과 타격감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기호, 고릴라, 독수리 같은 동물을 베이스로 특징을 잘 살린 스킬도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초반 레벨업 단계에서는 죽음의 손길을 기본으로 하는 빌드를 사용했다가 어느 정도 아이템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는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빌드 제압 깃털 착을 베이스로 변경해서 대다수의 컨텐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극단적인 세팅보다는요, 재료를 모으고 정복자 레벨업도 조금씩 더 해볼 생각으로 짓이기는 손으로 바꿔보려는 참입니다. 제가 뒤에서 따로 버그 데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홀령사의 스킬은 만약에 우리가 버그로 인한 딜만 싹 도려낼 수 있다면 주 스킬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잖아요. 또 공격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제들이 잘 섞여 있어서 홀령사를 참 잘 기획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금 버그로 인한 말도 안 되는 무슨 경단이들이 더 안타깝게 좀 느껴지는 거야. 증오의 그릇에서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들 이게 상당히 다양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제가 디아블로4 시즌 리뷰하면서 한번 던전 뺑뺑이 돌리게 하지 말고 와우 레이드 같이 좀 전략적인 플레이와 공략이 곁들여지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컨텐츠가 암흑성체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혼자서 암흑성체를 완료할 수 없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일종의 디아블로4 버전의 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과거에 와우 같은 게임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어요. 엄청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약간의 시행착오만 거치면 대략 하나의 암흑성체를 완료하는데 한 10분이 채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존 디아블로 스타일과 다르게 시점별로 목표에 맞는 사냥을 하고 같은 파티원들끼리 타이밍을 맞춰야 하고 또 역할 분담도 해야 하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자, 특히요 이번에 파티 찾기, 파티 등록이 생기면서 저처럼 거의 혼자서 싱글 캠페인 하듯이 하는 분들이 하더라도 손쉽게 암흑성체 파티원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재미있고 새로운 컨텐츠인 것은 맞는데 이게 또 반복적으로 계속 즐기지 않게 되는 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암흑성체는 내가 모르던 과정을 이해하고 완료하고 나면 이제는 이 풀이법을 알게 된 방탈출 같은 느낌이야. 암흑성체가 파티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혼자 도는 던전보다는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만큼 확실한 보상이 있다면 반복해서 돌 만한 유인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레이드 방식의 던전 설계를 디아블로가 할 수 있고 생각보다는 잘 어울리는구나 하는 평가 정도에 머무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쿠라스트 지하도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디아블로스럽게 설계된 컨텐츠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특정하고 또 그 아이템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부위와 옵션까지도 정해서 파밍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막힌 컨텐츠죠. 결국 디아블로는 내가 갖고 싶은 아이템을 맞추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파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디아블로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의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문양 레벨업이 된 다음부터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용병이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용병에도 그 아이템 막 맞춰줬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파밍에 더 긴 시간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인 건지 친밀도를 베이스로 해서 스킬을 찍어준 형태로 시스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친밀도를 올리고 스킬을 바꿔주기만 하면 여러 용병을 바꿔 쓰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만약 용병 전용 아이템까지 갖춰줘야 했다면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다음에 다른 시도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킬을 읽어보면서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써볼 수가 있어서 더 유연한 세팅이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증오의 그릇의 새로운 변경점과 컨텐츠에 대한 소감을 먼저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확장팩 경험만 있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디아블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어느 때보다 버그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희들 너무 급했니? 근데 사실 디아블로야 버그 없이 하는 게임이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옛날에 조던링 많이 복사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유달리 너무나 새로운 버그가 하루가 멀다고 튀어나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이게 유저가 하나씩 알아내는 게 아니라 마치 내부에서 야, 이번에 이런 버그 하나 만들어볼까? 이거 뭔가 준비되어 있던 것을 누가 하나씩 터뜨리나 싶을 정도로 좀 합리적인 의심까지 생길 정도라니까. 제가 버그가 있다고 해도 전부 그걸 해보기에는 시간도 없고, 보통 그런 버그들이 파티원이 필수다 보니 저는 시도조차 못한 것이 많은데요. 제가 봐도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쿠라스트 지하도시에서 곡물을 소모하지 않고 열 수 있는 버그. 이거 다른 곡물라도 승천의 곡물 같은 경우는 우버 유니크를 높은 확률을 떨고 있는데 이건 진짜 선 넘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락 경험치 버그. 파티원들이 150단 나락이 열려있는 채로 가장 짧고 쉬운 지하실만 완료해도 150단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뭔 소리지? 야, 이거 해보고 싶다. 아무튼 자, 홀령사의 지나치게 높은 버그성 딜은 디아블로에 늘 따라다녔던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유달리 홀령사에 좀 과하게 많이 적용된 것. 그래서 홀령사를 많이 해보게 했나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좀 하려나? 아무튼 이건 확장팩 첫 시즌 한정으로 홀령사 밀어주는 거,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아무튼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가장 높은 난이도의 아이템 파밍을 쉽게 만들면 안 되지. 육성의 핵심, 이 경험치를 편법으로 얻는 것, 이거 정말 안 되지. 그런데 문제는 버그 자체보다 대처가 지금 너무 아쉬운 거야. 자, 블리자드 이제 들어봐요. 자, 이런 디아블로에 근간에 영향을 주는 버그는 빠르게 핫픽스가 있어야 하잖아요. 충분히 버그가 공유되고 악용된 후에서야 뒤늦게 대처가 있어. 누구는 버그를 통해서 쉽게 얻은 것들을 정상적인 루트로 신과 노를 들여서 얻은 것이 마치 정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디아블로를 거의 싱글 캠페인처럼 혼자서만 플레이한단 말이야. 상대적인 이 박탈감이 조금 덜하긴 한데, 아무튼가 그래도 유튜브 보면 저는 그렇게 열심히 따라한다고 해도 나락 120단이 너무 힘든데 무슨 조단이 경단이 데미지가 나온다. 아니, 나 빼고 150단 다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힘이 빠져. 에이, 너 바보같이 신동씨 아직도 150단 못 들었어, 이런 것 같다니까. 자, 그래도 일단 디아블로4 증오의 그릇의 새로운 컨텐츠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래, 조금이라도 좋게 얘기해. 자,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번 시즌 내에 결단을 내거나 이것마저도 힘들다면 적어도 다음 시즌 시작 전이라도 지금의 확장팩 틀에서 버그만 잘 도려내고 대처 방식도 바뀌게 된다면 지금의 좋은 컨텐츠 안에서 공평한 경쟁을 하는 재미까지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홀령사가 아니면 나락 150단 꿈도 못 들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딜이 엄청나게 나올 때 더 밀어볼 생각이긴 해요. 자, 제가 더 플레이하면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소식 있으면 영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블리자드가 바뀌었어요 하면서 그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블리자드 항상 많은 걸 보내줘서 고맙지만 게임하는 유저로서
That's no no.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